뉴욕타임스가 얼마 전 보도를 통해서 검찰이 뉴스타파 한상진, 봉지욱 두 기자를 압수수색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한국 검찰의 수사 대상은 스파이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의 비판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 국내 언론이라고 지적을 한 건데요. 30일 탄핵이 예고된 이동관 방통위원장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탄핵이 되더라도 제2, 제3의 이동관이 계속 나올 거고 언론 정상화의 길은 멈추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과연 그의 예측대로 될까요?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 모시고 최근의 언론 상황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십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아,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가장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압수수색 이후에 봉지욱 기자는 약간 트라우마가 생겨서 네. 아파트 출입구를 나오다가 자꾸 이렇게 주변을 기웃하게 된다고. 네. 우리 한상진 기자님은 어떠십니까? 뭐 저는 그런 증상은 없는데 네. 아무래도 검찰의 강제 수사를 당하기 전하고 똑같을 수는 없죠. 예. 언제 보통 이제 검찰이 특히 이제 특수검사들이 수사하다 보면 같은 사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두 번, 세 번씩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언제 또 검찰이 우리 집에 올지 모른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집 제 신체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 사무실을 압수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제 소지품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것도 겨우 이제 법원이 영장을 나머지는 다 기각해서 이제 그나마 그렇게 됐는데 이 특수부 검사들이 또 저뿐만 아니라 이제 뉴스타파 다른 구성원들이나 조직 전체에 대해서 또 어떤 식으로 강제 수사를 벌일지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마음의 준비는 항상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휴, 꿈도 꾸고 그러세요? 꿈에 종종 나타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긴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왜 대한민국 언론인들을 괴롭힙니까? 나쁜 사람 잡으세요. 네. 정말 멀쩡한 언론인들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앙지검에서 조사는 받으셨나요? 아니요, 아직 연락이 없어요? 아니, 연락이 있는데 지금 이제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중입니다. 뭘 조사하겠다는 겁니까? 그건 가봐야 알죠. 저도 지금 솔직히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뭘 조사하겠다는 건지. 뭘 조사하겠다고 하는 건지.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조사 대상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실망스러울 것 같고 뭔가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사실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지난 대선 당시에 누굽니까? 김만배. 김만배 씨를 허위 인터뷰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그 71분 녹취록을 다 들어보면 이 인터뷰라고 보기에는 사실상 신학님 언론노조 위원장이 궁금한 걸 좀 물어보는 후배한테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 이걸 인터뷰라고 규정하고 뉴스타파를 저는 좀 정말 놀랄 정도의 수준인데 거의 무슨 사형에 처해야 되는 중대범죄자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네. 이 사건이 시작되고 며칠 후에 저희가 이제 이 문제의 녹음 파일 전체를 다 공개를 했는데요. 이걸 들어본 사람이라면 이게 정상적인 인터뷰가 아니라는 거는 알 수밖에 없고 이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인터뷰고 기획한 거고 짜고 친 인터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신병자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검찰의 수사 방향이 어떤 건지 근데 대선 개입 여론 조작 특별 수사팀을 꾸렸어요. 여기 검사가 몇 명이나? 처음에 10명으로 시작이 됐는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검사가 더 늘어났다는 것 같아요. 더 늘어났다고요? 네, 그렇게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 같던데요. 이제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뉴스타파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관련된 수사할 때도 검사 한 10여 명 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 기억이 나는데 예. 뭐 그 수준이 됐습니다. 예. 저 거의 박근혜 국정농단 탄핵 수사했던 팀 정도의 규모의 예, 검사가 그렇습니다. 투입이 예. 돼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수사 대상은 뉴스타파 하나예요? 아니죠. 지금 JTBC. 저희 수사를 시작을 할 때 네. JTBC하고 같이 수사를 벌였고요. 네. 공교롭게도 이 대선 직전에 이 문제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된 네. 보도를 했었던 봉지욱 기자가 네. 당시 JTBC 소속이었는데 예. 작년 9월인가 10월인가 이제 저희 뉴스타파로 합류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봉지욱 기자 그리고 JTBC 수사가 시작이 됐고 네. 그 이후에 그 리포액트라는 독립 언론이 있는데 또 허재현 기자에 대해서도 또 수사가 들어갔고요. 근데 그건 네. 이제 저희 보도하고 완전히 이제 관계가 다른 없는 전혀 네. 관계없는 네. 어쨌든 뭐 이게 맥락상으로 보면 이 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기자들 중에 상당수가 네. 몇 명이 모여서 작당 모의를 해서 이 김만배의 진두지휘 하에 네. 이 순차적으로 예. 착착착 이렇게 기사를 냈다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를 당시에 이제 때려잡을 목적으로 네.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리포액트를 거쳐서 이제는 뉴스버스 경향신문까지 이제 왔죠. 뭐 앞으로 수사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매우 높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까지 확대될까요? 그거는 뭐 검찰 마음속에 있겠죠. 검찰 마음속에. 뭐. 네, 자기들 마음속에 있겠죠. 사실은 뉴스타파 뭐 저희는 이제 수사를 당하면서도 어쨌든 김만배 씨와 신학님 씨 간에 이제 돈 거래가 있었고 네. 그래 그러면 저 정도 나왔으면 의심 정도는 해볼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수사는 해볼 수는 있겠다. 네. 라는 정도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검찰이 이게 도대체가 그 제대로 된 지금 사고를 하면서 지금 수사를 벌이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네. 뭐 개인적으로 분노하고 뭐 화가 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네. 걱정스럽습니다. 대한민국. 이게 정상인가에 네. 대한 이게 정상적인 수사인가에 대한 문제 네, 그렇죠. 의식을 갖고 계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선거 과정에서 뭐 앞으로 이제 총선이기 때문에 많은 언론사들이 의혹 검증 보도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공직 후보 검증은 네. 언론인의 사명이고 숙명이에요. 당연히 해야 네.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인터뷰 한 꼭지를 잡아서 대선 개입 여론 조작 특별수사팀까지 꾸려서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고 뉴스타파만으로 안 되니까 뭐 리포액트 그다음에 경향신문 뭐 JTBC, KBS, MBC 이거 소위 이제 기자들 표현으로 받아쓴 언론들까지도 싹 다 조사를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좀 제일 어이없는 건 다른 것보다도 당시 대선 후보가 윤석열 씨 혼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도 있었고 예. 안철수 후보도 있었고 막판에 이제 뭐 그만뒀지만 예. 뭐 여타 군소 후보들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수많은 보도 사후적으로 보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거나 확인된 보도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하다못해 1, 2위를 다투던 이재명 후보와 네. 관련돼서 나왔던 허위 보도 얼마나 많습니까? 네. 특히 이제 뭐 몇몇 보수 언론들이 앞장서 가지고 난리를 치고 나왔었는데 네. 하다못해 구색은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그 뭐 이재명 후보 관련돼서도 예. 뭐 한두 개 정도라도 예. 지금이라도 예. 더 늦기 전에 예. 좀 구색이라도 좀 맞춰주면 네. 조사받는 입장에서 예. 그래도 좀 수긍도 좀 되고 예. 뭐 할 것 같은데 뭐 그럴 기색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수사가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다.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수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자들 표현으로 최소한 기계적 균형이라도 좀 맞춰줘라. 그럼요. 예,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는데 그 수사의 내용 가운데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만 왜 이렇게 네. 문제 지적을 하느냐. 윤석열 후보만 명예가 있나요? 그렇죠. 이재명 네. 후보도 명예가 있죠. 그럼요. 심상정 후보도 명예가 있고. 저도 명예가 있습니다. 네, 한상진 기자도 명예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뉴스타파에 대한 응원 메시지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바른 언론 한상진 기자님 응원합니다 하고요.
인터넷 언론만 본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뉴스타파를 응원하는 방법은 많이 가입하는 것입니다. 라는 의견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그 99% 시민의 언론이에요. 그래서 네. 정부 광고, 그 다음에 기업 광고 받지 않는 네, 그런 맞습니다. 매체. 예, 그런 거 아예 없습니다. 예, 인데요. 예, 뉴스타파 응원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찌 보자면 사실 NGO 성격이 있는 대한 언론이거든요. 뭐 예, 그런 그렇죠. 거죠. 예, 예. 대한민국에서 NGO들 가운데서도 참여연대 정도만 기업 후원 안 받는 네. 오로지 시민들의 후원만으로도 운영되는 그런 조직인데 그런 언론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나오니까 뉴욕타임스 같은 해외 유수 언론에서 한국의 언론 현실을 굉장히 개탄하는 네. 보도를 냈습니다. 이 보도 네, 보고 저도 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뭐 어떻다기보다도 네, 이런 보도가 한국에서는 안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네요, 진짜. 이게 이제 웃기는 현상이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이런 일에 대해서 국내 언론에서는 이런 식의 뭐 스파이 아니 이 검찰이 수사해야 될 거는 스파이지 언론이 아니다라는 이런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네, 이런 표현을 쓰는 언론인이 대한민국에 없어요. 이 대한민국 기자들의 필력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생각이 쪼그러든 건지 아니면 뭐 누가 못하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보도가 대한민국에서 단 한 건도 제대로 된 보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이거는 뭐 이거 뉴욕타임즈를 불허하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언론이 좀 자성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 아유, 갑자기 고개가 확 숙여지는. 아유 아니. 갑자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진짜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우리가 뭐 뉴욕타임스가 이런 보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써야 되거든요. 네, 예, 같이 연대해서 네. 싸워야 되거든요. 소위 얘기하는 주류 미디어가 나서서 지금 대한민국 언론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는 거냐라고 같이 연대해서 싸워야 네. 되는데 침묵하고 있어요. 네. 오히려 윤석열 정부와 검찰 편을 드는 보도가 더 많은 거죠. 저는 어떤 특정 언론들이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거나 뭐 편을 들고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 건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저는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 의혹은요 여전히 의혹이고요. 작년 대선 공간 때도 의혹이었고 지금도 의혹입니다. 검찰이 일방적으로 의심하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돼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김만배 신앙님 간의 동거래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획 인터뷰, 허위 인터뷰, 뭐 대선 개입용 인터뷰 문제 이런 프레임인데요. 저희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돼서 수많은 기사가 나왔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까지 확인된 이 사건과 관련돼서 확인된 팩트는 딱 하나입니다. 김만배와 신앙님 간에 돈거래가 있었다라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 돈거래 성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게 기획 인터뷰의 대가인지 아니면 진짜 신앙님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냥 책을 판매한 대금인지 아무것도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주의 주장이 난무하고 있거든요. 그럼 최소한 언론이라는 건 저는 언론의 역할이 해결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뭐 법원이 판결 내리면 그거 이제 전달하고 딜리버리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합리적이랄 수 있는 우리 사회,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의혹을 끊임없이 던져주는 게 저는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다고 뭐 외계인이 우리 옆집에 산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뭐 나름 이제 근거를 가지고 납득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이런 의혹을 끊임없이 던져주고 만약에 우리가 보도했었던 것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또 잘못된 대로 또 수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이라고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고 네. 뭐 여기 대해서는 검찰도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 지금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고 여전히 의혹과 의심이 남아 있으면 지금 언론이 해야 될 일은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탐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탐구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고요. 검찰이 떠드는 거를 일방적으로 딜버리 할 일이 아니고 지금 최근에 뭐 저희 그 뉴스타파의 봉지욱 기자가
거의 미친 듯이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대장동 대출과 관련돼서 부산저축은행 수사 과정에서 뭐 수사 무마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줄 수 있는 증거들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어요. 저는 이제 뭐 그 취재에는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고 어쨌든 뭐 저하고 이제 같이 이제 움직이는 기자니까 저 네. 내용을 계속 저도 이제 같이 이제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하나같이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혹은 재판 과정에서 계속 다투게 수밖에 없는 재료들을 저희가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이 기자들이. 시간이 없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난 9월 1일 신앙림 압수수색 이후에 저희가 꺼내놓은 자료들만 해도 네. 수십 개에 달하는데 이런 것들 한번 보면서 검찰 수사를 좀 견제를 해주면 좋겠다. 네. 이게 뭐 검찰을 뭐 욕보이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또 검찰도 제대로 또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위를 밝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시시비비가 가려지고 그래야 민주주의가 발전할 거 아닙니까? 그냥 냅두면 망가지잖아요. 고인물은 썩듯이. 좀 그런 역할을 언론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요즘 안 해요. 날이 추워서 그런가? 맞아요. 안 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과거에 보면 사실은 이 권력과 언론이 싸운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 저도 다 기억이 나는데 이명박 정부 때 참 부지기수로 싸웠죠. 네. 오만 거 갖고 다 싸웠습니다. 근데 그때는 싸울 땐 싸우고 또 뭐 이명박 편을 들 때는 드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또 치열하게 싸우고 뭐 이런 게 좀 된 것 같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 기자들이 파업도 하고 네. 길거리 나오기도 하고 머리띠도 두르고 뭐 이런 모습도 봤던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자가 글로 말을 해야지 왜 머리띠를 두르냐 이런 비판도 나왔었고 오죽하면 우리가 길거리 나왔겠냐 이렇게 말도 하고 어쨌든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는 우리 언론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로는 어떻게 된 게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때보다 더 말이 안 되는 뭐 탄압이라고 말 붙이고 싶지도 않은 해괴망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언론인들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나 기이하게 지금 느껴지거든요. 이게 뭐 요즘 이제 좀 세련돼서 주로 이제 언론을 탄압하는 방식은 이제 목줄을 재거나 이제 돈줄을 재거나 네. 이런 과거에는 안 했던 이런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게 주요한 건지 아니면 요즘 뭐 언론인들이 좀 생각이 달라진 건지 아니면 어디 혼이 빠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지금 이런 기이한 현상들에 대해서 아주 기이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도 아주 기이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뭐 기회가 좀 된다면 저도 이제 뭐 나름 이제 20년 넘은 이제 기자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니까 이제 나름 이제 선배 그룹이니까 네. 기회가 되면 한번 뭐 소속사를 떠나서 네. 한번 기자들하고 얘기를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좀. 도대체 우리가 지켜야 될 언론 자유라는 게 뭐며 언론을 통해서 이룩하고자 하는 민주주의라는 게 도대체 뭔지 아니 도대체 언론이라는 인간들이 우리 같은 사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는 공론의 장 같은 게 한번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네. 취재 편의점이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좀 만들어주세요. 예. 네. 근데 사실 저도 최근에 좀 이 얘기를 듣고 너무 당황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80년대를 겪고 민주화 운동을 했던 선배 그룹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야, 싸워야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후배들은 선배들이 싸우세요. 그리고 왜 이거 안 써? 그러면 아니 이거 잘못 썼다가 소송당하면 제가 법률 대응해야 되는데 선배가 해줄 거 아니잖아요. 이런 식의 자기 검열 이런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렇대요. 그래서 오히려 그 선배 그룹에서 당황해서 업무 지시를 못하겠다 후배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하는 이제 제 또래 그 이제 선배 그룹들이 있는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대한민국 언론 현실이 우리 스스로 좀 더 퇴행적 행동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KBS만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하루아침에 뭐 제작진이 다 교체되고 진행자 바꾸고 이러는데도 뭐 아무 조용해요. 예. 뭐 물론 안에서 뭐 로비에서 뭐 피켓 시위 이런 거는 하지만
뭐 내부에서는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성명도 붙이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이제 밖으로는 네. 안 나오니까 잘 전달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다른 언론사 뭐 내부 분위기나 뭐 내부 환경 이런 것까지 뭐 제가 뭐 주저넘 있게 말할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저희 사건 관련돼서만 좀 네. 말씀 좀 드리면 9월 1일 검찰에 강제 수사가 시작이 됐어요. 신학임 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이 됐고 곧바로 검찰에 들고 나왔던 그 논리가 네. 정부 여당 뭐 할 거 없이 대통령실까지 해가지고 하면 똘똘 뭉쳐가지고 들고 나왔던 논리가 뭐냐면 대선 개입용 기획 인터뷰, 대선 개입용 허위 인터뷰 뭐 이런 프레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김만배와 신학님이 인터뷰 허위 인터뷰의 대가로 돈을 주고 받았고 그 과정에 뉴스타파가 공모를 했고 뭐 이런 프레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프레임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민주당으로도 뭐 네. 당시 민주당이 뭐 사주를 받고 한 거 뭐 아니냐. 민주당 사주를 받았는데 뭐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네. 후보에 무슨 뭐 개입이 있었네. 뭐 심지어는 뭐 청와대에 개입이 있었는데 뭐 오만 소리가 다 나왔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제 다 이제 일방적인 주장이었죠. 여당의 주장이고 대통령실의 주장이고 검찰의 주장이었는데 저는 제일 지금도 생각해도 이 사건과 관련돼서 지난 3개월 동안 있었던 일 중에 가장 황당한 순간들이 네. MBC와 KBS가 사과를 한 날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JTBC도 사과했잖아요. 아니 JTBC는 굉장히 선제적으로 네, 거기는 뭐 거의 뭐 앞장서서 사과를 예, 했죠. 거기는 뭐 번개와 같은 속도 예.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언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결사가 아니고요. 언론이 아니 하다못해 대법원 판결도 뒤집어지는 마당에 네. 몇십 년 지난 다음에 대법원 판결도 잘못됐다고 뭐 저기 뭐 그런 결정이 나오고 그러지 예, 않습니까? 예, 재심을 예. 통해서 그런 마당에 언론이 내놓는 기사라는 건 완벽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20여 년 동안 기자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완벽한 기사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럼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그 누가 쓴 기사도 완벽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읽으면서. 아,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특정 정치 세력이 어떤 프레임을 확 씌우니까 느닷없이 그냥 평상시에는 공영방송을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던 그런 곳에서 네. 느닷없이 사과가 나와요. 뭐 시시비비 가릴 것도 없이 그냥 막 일단은 사과가 나옵니다. 아니, 자기들이 돈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그 신하임 씨가 받은 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거기다가 제가 나중에 보도를 봤는데 네. 뭐 저희 보도 인용만 한 게 아니에요. 뭐 해명도 다 받고 했어요. 네. 나름대로 취재를 한 거예요. 예, 나름대로 검증 취재를 한 과정을 거예요. 거쳤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공개한 녹음 파일을 입수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저희 거를 갖다 쓸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워낙 이제 뭐 민감한 사안이었으니까 안 받았을 수는 없었겠죠. 안 받았었으면 그것도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자기들 나름대로 뭐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만약에 이게 진짜 기획인터로 밝혀지고 허위인터로 밝혀지면 저희 뉴스타파 같은 곳부터 사과를 해야 될 겁니다. 뭐 당연히 해야죠. 네.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뭐 사실관계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9월 1일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신학임 씨와 김만배 씨 간에 돈거래가 있었다라는 거 그 사실 하나 빼고 이 돈거래의 성격부터 시작해서 이 인터뷰의 성격 모든 것들이 다 지금도 퀘스천 마크란 말이에요. 근데 뭘 상대로 누굴 향해서 지금 사과를 하는지 모르는 저는 사과문을 막 내놔요. 근데 결국은 저런 일이 이제 어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냐면 저게 이제 다른 언론들의 발목을 잡는 거죠. 아니 저 정도만 돼도 사과문부터 발표하는데 공영방송이라는 곳에서 아니 어떤 언론이 싸울 의혹이 생기겠어요. 평상시에는 자기들이 언론의 중심이고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우리 사회 뭐 언론의 뭐 그냥 무슨 센터인 것 마냥 이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하잖아요. 아니 그리고 비주류 언론들 무시하잖아요. 네, 무시하고 인터넷 언론들 무시하고. 그리고 자빠질 땐 제일 먼저 자빠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부에서도 예. 뭐 일사불란하진 않을 겁니다. 뭐 자기들 내부에서도 뭐 말이 많겠죠. 근데 이 정도도 해결을 못하고 이 정도 판단밖에 못하는 언론이면 공영방송 그만두든지 아니면 언론을 그만두든지 그냥 뭘 좌우간에 좀 이렇게 결정을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공영방송만 이게 망가지고 깨지는 게 아니고 네. 다른 언론의 그 유발하는 그 파급 효과가 너무 크고 이게 너무 부정적이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언론은 뭐 뿐만이 아니라 이 민주주의 환경, 정치 환경 다 퇴행시킵니다. 네.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정신이었는지. 근데 저는 그것도 그렇지만 저는 사실 제가 제일 기가 막히게 생각했던 대목은
옆길로 조금 새지만 이태원 참사 때 정부 방침이 나와요. 근조라는 말을 쓰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리본을 붙여라. 근데 KBS의 뉴스나인의 이소정 앵커가 바로 아무것도 없는 그걸 달고 나오고 전부 방송을 하는데 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언론인이라면 최소한 그 생각하고 판단해서 본인들이 어느 정도의 수위에서 어떻게 말하고 보도할 건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냥 행정안전부가 방침을 내리니까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언론인들이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그 대목에서는 저하고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네, 뭐 저는 항상 어떤 일이라는 게 보면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도 있잖아요. 네. 이번에 저희 사건을 이제 겪으면 전 또 당사자니까 지난 한 3개월 동안 저희 뉴스타파 내부, 외부, 언론 전체, 정치권 이런 곳에서 이제 돌아가는 거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제 계속 이제 제 문제니까 쭉 보다 보니까 뭐 잃는 것도 많았습니다만 얻는 것도 많았어요. 저는 이제 뭘 얻었냐면 평소에는 생각해보지 못했을 만한 주제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뭐 가장 단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숨어 있는 제 오열들을 제가 이제 보게 되는 또 좋은 계기가 되고 앞으로는 뭐가 잘못이고 뭐가 문제고 뭐가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저도 막상 겪어보니까 조금 더 선명하게 알 것 같고 저거 인간 아니구나 이런 것도 뭐 이런 사람들도 이제 눈에 탁탁 띄니까 알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저는 이제 뭐 20년 넘게 이제 사건 기자로 살았던 사람이라 이제 뭐 취재를 해도 뭐 이제 그런 거 할 텐데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비판하고 공격해야 될 지점, 취재해야 될 지점이 어딘지 정확히 이제 알겠어요. 뭐 그런 거 따지면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좋은 경험인 거고요. 그렇죠. 어쨌든 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거 관련돼서 언론이 이제는 이런 식이면 존중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보호받고 존중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죠.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 하여튼 뭐 KBS, MBC 공영방송에 대한 아픈 지적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30일 이동관 위원장 탄핵 이 이제 예고가 된 상황이고 뭐 앞선 그 박성준 의원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반드시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뭐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 간다라고 이동관 위원장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주장했어요. 저는 제일 웃기는 게 이 정상화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정상화냐? 지금 이렇게 느닷없이 마치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KBS를 점령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정상화인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자리에 가끔 불려 나올 때가 있는데요. 뭐 이런 이제 정치적이고 철학적이고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면 저는 항상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고 아는 바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진행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제 더 질문을 못 하시고 제가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할 만한 뭐 소양도 없고 제가 이제 주제에 넘은 얘기라고 생각해서 저 스스로가 좀 그런데 어쨌든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제 이동관 씨 관련된 거니까 그냥 제 의견을 잠깐 좀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언론인이니까 언론인으로서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언론의 정상화는 냅두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이 언론 환경이 굉장히 다변화됐잖아요. 이제는 거의 뭐 유튜브 중심으로 뭐 저기 취재 편의점도 이제 유튜브 이제 베이스 저희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는 공중파 중심으로 과거에는 이제 몇몇 보수 언론 신문들 중심으로 언론이 운영이 됐고 그러다가 이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제는 거의 이제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뭐 요즘 사람들 뉴스를 다 유튜브로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환경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 매체들도 우죽순 여러 형태의 매체들이 생기죠. 근데 그런 매체들이 다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그런 거를 시간이 지나면 자정이 될 겁니다. 자본주의가 무서운 게 그런 거잖아요. 나중에는 옥석이 다 가려지거든요. 저는 그렇게 지난 100여 년 이상의 언론의 역사가 쌓여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 진짜 이 언론계에 획을 긋는
언론 자유를 소화하기 위한 투쟁들이 있었지만 그 투쟁들의 성과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다 켜켜이 쌓여서 예. 여기까지 오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타파 같은 이런 해괴망측한 형태의 매체도 만들어져서 10년 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겠죠. 사실은 뭐 저희 뉴스타파가 생기기 전에는 저희 같은 형태의 매체를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렇죠. 광고도 없고 협찬도 없고 저도 여기 들어올 때 저도 의아했었거든요. 예. 저도 이제 큰 회사 다니시다가 흔히 말하는 이제 레거시 미디어 출신이어서 예. 그런 거죠, 이제.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정치인들이 혹은 이제 국가 권력이 손대기 시작하면 이제 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단적인 예를 들면 과거에 검찰 개혁을 얘기를 할 때 네.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검찰에서는 항상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 특히 검찰은 놔두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인사권도 우리한테 줘라, 뭐 예산권도 우리한테 줘라.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잘한다. 네. 걱정하지 마라. 니들이 자꾸 이거를 뭐 검찰을 개혁한다고 손을 대고 어떻게 하니까 더 우리가 엇나가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저는 사석에서도 네. 친한 검사들한테 많이 들었고 아예 대놓고 그런 말을 하는 검사도 제가 많이 봤고 언론 보도에 뭐 익명의 검찰 관계자 멘트로도 그런 멘트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자, 그래 가지고 이제 검사가 대통령이 되는 이런 이제 나라도 됐지 않습니까? 저는 뭐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안드로메다가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정화가 될 겁니다. 이 시절이 낳은 부작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작용들은 부작용대로 또 우리 사회의 민족 절차에 따라서 또 처리가 되고 해결이 되고 그게 또 역사가 되고 또 우리의 또 자산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계속 검찰에 대해서 니들이 압력을 넣고 손을 대고 정치적으로 뭐 뭔가 영향력을 미치고 이런 것이 결국에는 부작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언론에 대해서 압력을 넣고 협박을 하고 뭐 이렇게 해요. 전 정신 나간 짓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들이 검찰에 어쨌든 지금 뭐 검찰 출신 대통령의 검찰 출신 인사들이 뭐 아주 상당수 우리 뭐 정부를 다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뭐 본인들도 이제 부정을 하지 않으니까 검찰 공화국이 됐는데 검찰 공화국을 만든 당신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돼서 이런 식의 이제 정치 형태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뭐 아주 긍정적인 현상은 또 아니잖아요. 네. 권력기관의 수장이 그렇죠. 대통령이 되고 네. 우리가 40년 만에 보죠. 전두환 이후로 이제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이게 긍정적이고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전 정신병자라고 보고 뭐 어쩔 수 없는 이제 정치 단계라고 전 본다면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놔두면 될 겁니다. 놔두면 정화가 될 거고요. 언론인들이 다 바보가 아니고 이 언론계가 다 이게 막 썩어 빠지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저는 뭐 좀 전에도 이제 뭐 언론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역시가 레거시 미디어 출신이고 저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언론인들에 대한 게 믿음이 좀 있어요. 순간순간은 언론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 대한민국만큼 언론이 사회에 기여한 국가도 없다라는 정도의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동환 씨 같은 분들이 나서가지고 별로 똑똑해 보이지도 않은데 이동환 씨 같은 사람이 나서가지고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여기 현직에 있는 언론인들한테 놔두는 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우리 사회가 건강해진다. 예. 그 정도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네. 안타깝다. 네. 그런데 이제 이동관 위원장이 위험한 게 뭐 탄핵되면 그 다음에 뭐 이게 올스톱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인터넷 언론 사정검열 논란까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인터넷 언론이 이게 통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장악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보수 유튜버들까지도 해당 사항이 될까봐 우려해서 염려해서 그런 건지 알 수 없지만 인터넷 언론까지 손보겠다고 나서는 방통위원장. 근데 이 사람이 좀 재밌는 분인 게 네. 본인이 인사청문회인가요? 뭐 국정감사인가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언론은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되지도 않는다고. 아니 인사청문회 때 말했어요. 멘트죠, 맞아요. 자기 멘트예요. 그래놓고 인터넷 언론 이런 것들이 통제가 안 된다라는 네. 표현을 쓰고 놔두면 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된다는 말을 막 쓰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무력을 행사를 하잖아요. 네. 저쯤 되면 이제 자아분열 갖고 저렇게 저런 증상을 갖고 계시는 분을
방통위에다 두면 안 되고 저는 병원으로 보내야 될 분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아니, 근데 오늘 이제 마음이 아프신 분들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시는데 네. 오히려 그분들이 우리를 비하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럴 수 그거는 있는데 좀 어쨌든 저는 좀 걱정돼요. 이동관 위원장 좀 걱정이 된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그 방송 3법 이제 그 거부권 행사할 거다. 뭐 다만 시기의 문제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예컨대 주류 언론들이 그리고 또 뭐 작은 언론들이 이 방송 3법 문제에 대해서 방송사 뭐 몇 개의 방송사는 뭐 나서서 적극적으로 텐트도 치고 활동도 하지만 대체로 좀 이렇게 침묵하는 분위기거든요. 뭐 좀 언론이 과거 이명박 때처럼 그렇게 세게 싸우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거에 그런 뭐 파업하고 이런 건 다 끝났어요. 이제 기대할 수 없어요. 라고 현업 방송인 기자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어떻게 좀 일단 저는 뭐 일단 방송 3법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 제가 식견이 별로 없어서 제 의견을 내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런 얘기는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저도 이제 언론인이니까요. 네. 뭔가 언론 관련돼서 법이 생긴다는 거는 그게 어떤 법이든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은 뭐 언론을 통제하고자 하는 법을 당시 여당이 만들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었는데 저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좀 봤어요. 사실은 뭐 엄밀하게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하고 거의 비슷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같은 목소리들이 나왔지만 지금도 어쨌든 언론과 관련돼서 뭔가를 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 작업을 가능하면 줄이거나 없애는 게 좋고 네. 그런 식의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언론인들이 좀 목소리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는 네. 사실은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MBC와 KBS가 파업을 하고 정말 뭐 부당하게 끌려가는 사장의 모습, 그리고 거기에 정하던 막 이 언론인들의 모습 네. 기억이 납니다. 뭐 그게 뭐 100% 옳다. 뭐 그래 뭐 이렇게 항상 싸워야 돼 뭐 이런 걸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진정성 있게 보였던 기억이 좀 나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기자들도 또 성장하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 경험을 하면서 또 이 우리 사회에 본인이 갖고 있는 지금 이제 무게감, 어깨에 짊어지는 이제 무게감도 좀 커지고. 근데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다는 게 좀 슬프고 좀 지금 현직에 계시는 언론인들이 본인의 위치와 처지와 지금 그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한 번쯤 좀 고민을 좀 해보면 좋겠다. 안 그러면 지금 이제 현재 기자들은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하고 지나가면 되는 사람들인데 언론은 영원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이제 후배 언론인들이 들어올 건데 우리가 앞으로 후배 언론인들에게 맨날 기사만 쓰면 검찰 수사나 받고 맨날 기사만 쓰면 방심이 끌려가가지고 조리돌림 당하고 네. 이런 언론 환경을 물려줄 거냐. 저도 이제 선배 그룹이 돼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나중에 무슨 욕을 먹겠어요 후배들한테. 지금 현업에 계신 선배들이 좀 예, 한상진 기자의 호소를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기현 대표가 사형에 처할 만큼 심각한 그 국가반역죄라고 규정을 했을 때 시선 집중에 출연하셔가지고 뭐 그게 반역이라면 앞으로 계속 반역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뭐 어떤 반역을 좀 준비 중에 있으십니까? 뭐 어떤 보도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저희는 특별히 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더 반역하고 뭘 보도를 준비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2012년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저희는 하고자 하는 일이 딱 정해졌었습니다. 연예 스포츠 이런 거 저희는 안 하니까요. 네. 물론 그게 이제 뭐 무슨 그럼요. 낮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오로지 권력을 감시하고 자본을 감시하고 네. 기존에 있는 언론들이 하던 일 저희가 똑같이 따라해서 무슨 경쟁력이 있겠어요. 그리고 시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기존 언론들이 못했던 거 안 했던 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뭐 그냥 방치하거나 좀 등한시했던 거 그런데 우리 사회에 굉장히 좀 중요한 거 뭐 예를 들면 요즘에 저희가 이제 검찰이 쓰고 있는 특활비 검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런 거는
소송에만 3, 4년이 걸리고 이걸 또 분석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요. 사람도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고 돈도 많이 써야 됩니다. 이런 일은 사실은 기성 언론들이 하기는 좀 쉽지 않죠. 이제 매일매일 방송하고 신문 내야 되는 기성 언론들이 하기 쉽지 않은데 저런 것들을 하는 매체로 저희 뉴스타파는 생겼고 나름 그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앞으로도 뭐 계속 그 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언론들이 못하는 거 안 하는 거 하지만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거 꼭 해야 되는 거 누군가는 또 그리고 누군가는 꼭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거 뭐 이런 일이 벌어졌던 안 벌어졌던 뭐 저희는 그냥 조심대로 하던 대로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네, 그 어느 선배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래도 우리 사회에 뉴스타파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냐, 얼마나 고맙냐. 아이고. 예, 그런 말씀하시는 선배들도 계시다라는 네. 말씀 좀 전에 좀 갑자기 코끝이 감사합니다. 빨개지셨어요. 예, 근데 저 시민분들도 다들 같은 마음들이신 것 같습니다.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 응원합니다. 아유, 일하러 가야지. 이런 말씀 주셨고요. 국민들을 좀 믿어주십시오. 이런 의견도 있으십니다. 한상진 기자님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한상진 기자님 국민이 알 권리를 전달하는 참 언론인으로 힘내서 응원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뉴스타파 응원합니다. 한상진 기자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뉴스타파 응원합니다. 아유, 뉴스타파. 네. 예, 부럽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사실은 권력과 자본에 맞서서 싸우는 대한 언론, 대한민국에 흔치 않습니다. 예, 흔치 않고 권력과 자본에 맞서다가도 기력이 없어서 또 자본의 도움도 받고 이러다 보면 맹탕이 되는 그렇죠. 언론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 네. 생겼습니다. 그런 언론들 가운데 초심을 잃지 않고 중심 잃지 않고 끝까지 시민의 편에서 약자의 편에서 정론직필, 진실보도하는 거 쉽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유, 뭐 계속 달립니다.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예, 뉴스타파가 있어서 참 좋다. 엄청 응원합니다. 오르신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제가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만간 뉴스타파하고 협업할 일이 있으면 취재 편의점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특활비 보도 저희도 하고 싶은데 저희가 정보가 없어가지고 못했어요. 네, 연대에서 많은 대한 언론들이 연대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얼마든지 취재 편의점도 함께 기여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드릴까요? 없습니다. 아유, 명쾌하십니다. 네, 조만간 또 뵙고 말씀 네. 듣는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